입으로 마시고 입술 사이로 내뱉을 거예요. 갈비뼈를 앞뒤 양옆으로 부풀렸다가 작게 만들어줄 거예요. 코를 슬슬 입은 것처럼. 여전히 이걸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강사분들 중에 그냥 입으로만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호흡 티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는 정확하게 언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내 몸이 그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은 언제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조세 필라테스가 언제 호흡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필라테스도 어떤 동작에서는 호흡보다는 이걸 수행하는 거에 더 목적을 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동작에서는 호흡이 중요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해내게 하려면 호흡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마시고 올라가세요. 내쉬며 내려오세요. 이제 마시고 다시 내쉬고 마셔야죠. 내쉬어야죠. 그러니까 이 호흡이 너무 티칭에 많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동작을 수행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때 마시고 이때 내쉬고 이게 강조가 되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도자 교육을 배울 때 마시고 손 들고 내쉬고 롤업을 시작, 마시면서 다시 내쉬면서 롤다운 배우잖아요. 저는 그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쓸데없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머리에 알아두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셉이 만들었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정립이 된 거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때 마시는 게 움직임을 도와줄 것이고 이때 내쉬는 게 뭔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겠지.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동작 수행을 할 때 웬만하면 그 부분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몇몇 정말 이 동작은 호흡을 위한 동작이에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티칭을 한 동작을 빼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기를 저도 좀 바라고 그렇게 티칭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갇혀있지 않게. 근데 코디네이션이나 뭐 체스트 익스펜션 같은 동작들, 더블 레그 스트레치 이런 동작들에서는 확실히 호흡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때 마시고 이때 내쉬어야 돼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마시면서 팔을 뻗어야 돼서가 아니라 그 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또 설명도 해주고 이때 왜 호흡이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목적에 따라서 동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몸을 보면 호흡이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야 될 공간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 공간에서 부족하게 나온다거나 층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더 깊이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흡 트레이닝을 또 따로 해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 예를 들면 저처럼 층만 있는 사람들은 뭐 과장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삐뚤어져 있다고 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교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3D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에 호흡을 넣어주고 또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호흡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동작을 수행하다가 더 호흡이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좀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그 부분에 호흡이 잘 들어가게 해주면서 동작 수행을 더 매끄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호흡을 왜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니까. 이산화탄소, 네, 살아야 되니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했던 게 복부가 횡격막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줬나? 왜냐면 폐를 압박하면 숨을 들이마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조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의식적으로 좀 더 조절을 해서 더 잘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호흡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호흡이 필요한 동작에는 호흡을 알려주셨다고 하지만 이 호흡을 따로 설명해주지 않고 시키는 동작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동작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편하고 본인한테 맞는 호흡인지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 회원들만 봐도 제가 호흡을 강조한 날에는 지금 마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들 꼭 있거든요. 지금 이 동작에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은 자연스럽고 같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딱 막힘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동작에 약간 끊김이 생기는 거니까 호흡의 타이밍까지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조셉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동작의 호흡이 입혀지고 그 호흡의 동작이 편안해지고 맞아. 이런 거를 원했던 거겠죠. 그럼 선생님은 처음에 지도자 교육을 배울 때 코로 마시고 입술 사이로 내뱉을 거예요. 갈비뼈를 앞뒤 양옆으로 부풀렸다가 작게 만들어줄 거예요. 코르 셋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여전히 이걸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회원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몸도 그렇고요. 제 몸도 그렇게 트레이닝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걸 깨달은 순간 그런 호흡보다는 조금 개인에 맞는 호흡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흉곽성 복부 호흡도 횡격막도 움직여야 하고 골반 기저근도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는 포커스를 안 두고 흉곽에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택하는 수많은 호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갈비뼈와 흉곽을 움직여서 호흡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만 강조하면 여기 밑에는 놓칠 거야. 이건 어떻게 해? 맞는 말인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 여기가 너무 굳어있거나 이렇게 갇혀있다. 그러면 여기를 열기 위한 뭔가를 하겠죠. 열어줄 수 있는, 호흡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는 포인트로서 이 부호흡을 알려준 것이 저는 꼭 잘못 배웠다 또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호흡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은 호흡 교육을 꼭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호흡을 무조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골반 기저근 호흡이 어려워서 이 엉덩이 주변이 약간 이렇게 막혀 있고 위쪽으로만 호흡하면서 체형 자체가 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호흡을 알려드리면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아래쪽도 편해지고 그리고 조절도 잘 되고 호흡이 좀 짧은 분들은 저한테 일부러 들리게 호흡해달라고 3초 마시고 3초 내쉬는 거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티칭하기도 하고. 강사분들 중에 그냥 입으로만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입으로 내고 있고 복부로 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복부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사실 이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그럼 이 소리 없이는 복부로 호흡을 못하나?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용히 호흡하는 거를 좀 습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습관이 그냥 입으로만 내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관찰하게 되면서 원래 의도는 우리가 긴 호수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딱 그 압력을 만들려고 시작한 스였는데 변질이 돼서 입으로만 내는 소리가 됐을 때는 오히려 불필요한 악사리 머슬만 사용을 하게 되고 목 근육이랑 입 근육이 그러면서 오히려 복부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냥 고요하게 좀 운동을 해보자. 아무도 안 들리게.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닌지 조금 관찰해보고 습관을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호흡을 참는 패턴이 있거나 항상 이렇게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호흡을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거나 어려운 동작을 할 때는 사실 호흡을 좀 강조해주고요. 네. 다칠까봐. 이 뭔가 겁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호흡을 참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호흡을 좀 강조해서 지금 충분히 마시고 있어야 되고 내쉬면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 자체가 목적으로서 있는 동작들. 네. 뭐 헌드레드가 될 수도 있고 코디네이션, 체스트 익스펜션, 더블 레그 스트레치, 캔들락 브리딩.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협회에서 배울 땐 마시고 어떻게 하고
내쉬고 어떻게 하고 배웠지만 이 호흡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동작을 내가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봤는데 그걸 반대로 해요. 바꾼다? 저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주 바꾸는데요. 좋죠. 네. 그러니까 그게 챌린지가 되고 더 느낌이 좋은 동작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호흡을 자주 바꿔서도 알려드려요. 저는 그냥 익숙해지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게 한 번씩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좋은 부분도 참 많기는 하겠지만 익숙함 때문에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탁탁탁 끊어주기 위해서 호흡 바꿔서 쓰는 거 좋아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항상 마시면서 스완을 했다가 내쉬면서 내려오는 패턴을 했으면 오늘은 바꿔볼게요 하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떠세요, 느낌이? 그럼 그랬을 때 저는 원래 하던 게 좋아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훨씬 좋아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느낌에 계속해서 강사가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걸 느끼는구나 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다시 바꾸면서도 물어보고 그 반응들도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재밌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룹이다. 그럼 저는 방금 내쉬면서 이렇게 했던 게 더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옆에 회원님이 저는 마시면서가 더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네, 그리고 한 번 또 기억에 남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시면서 늘 해왔구나도 한 번 더 인지하게 되고 맞아. 그렇게 바꿔보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티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티칭을 하고 계시는지 또 느낌이 좋았던 티칭 방법은 뭐였었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호흡 잘해.